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행중개소 이부장입니다. 또 찾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곧 봄이 옵니다. 올겨울 너무 안 추웠죠? 안 추웠고 오늘은 뭐 녹화 시점 오늘은 눈이 좀 왔는데 뭐 올해 마지막 눈이 아닌가 싶습니다. 겨울에 눈도 오고 좀 그래야 제맛인데 스키장 올해는 좀 안 됐을 것 같아. 그죠? 오늘은 여행중개소 베트남 한번 해보려고요. 베트남 저희 여행 중에서 한 번도 안 다뤘어요. 베트남 너무 많이 감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이 재작년 작년 해서 일본 다음으로 제일 많이 갔어요. 한국인이 일본이 한 750만 정도로 제일 많이 갔고요. 베트남이 한국 사람이 한 350만 평균 1년에 그래서 한 두 번째로 제일 많이 간 곳입니다. 그래서 다낭 제일 많이 갔고요. 그 다음에 뭐 요즘에 뿌꾸옥도 취항했고 하노이가 이제 좀 있으면 녹화한 날 지금 녹화 기점으로 좀 있으면 며칠 있으면 북한이랑 미국이랑 두 번째 정상회담이 있죠. 그래서 아마 호텔들 동이 났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원래 다낭이 제일 많이 갔는데 이번 기회로 하노이도 다시 한번 좀 주목을 받는 곳이 될 겁니다. 그래서 베트남 하면 뭐 우리나라 역사와 뭐 뛸래야 뛸 수 없는 사이고 또 요즘에 우리 박항서 형님께서 워낙 잘 해주셔서 베트남 가면 한국인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베트남 여행의 매력이 뭐냐면 일단 물가가 싸죠. 그 다음에 다낭 같은 경우는요 다낭 한 곳에서 어떤 뭐 휴양지의 느낌, 도시의 느낌, 그 다음에 뭐 베트남 전통의 느낌 이런 것들 모두 한꺼번에 느낄 수 있어서 다낭이 사실 좀 뜬 거고요. 하노이는 그거 다낭보다는 조금 한국이 덜 갔는데 그 베트남 여행의 어떤 최고의 진수라면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 어떤 음식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한국에도 베트남 음식 많이 있잖아요. 근데 베트남 현지에는 정말 현지 가격으로 싸게 정통 오리지널 베트남 음식들을 먹을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그동안 잘 안 알려졌던 한국인에게 막혀 있었잖아요. 많이 여러 가지 문제들로. 근데 이제 뭐 이제 많이들 또 왕래가 빈번하고 해서 또 투자하시는 분들도 베트남에 투자를 많이 한대요. 그래서 한류의 문화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옛 과거 역사는 있지만 안 좋은 역사는 있지만 그래도 베트남은 우리와 좀 비슷한 여러 가지 성향이 있어서 베트남 여행을 한국 분들이 부담 없이 많이 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트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베트남 하노이로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엄마. 별일 없지? 걱정 마세요, 엄마. 걱정돼서 전화했지. 걱정하지 말라니까. 떠난 사람도, 떠나 보낸 사람도 모두가 행복한 여행. 그 시작은 우수여행 상품입니다. 분야별 전문가들이 꼼꼼하게 선정한 안전한 여행 상품. 우수여행 상품을 만나면 당신의 여행이 달라집니다. 이 캠페인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여행업협회가 함께합니다. 저희 여행중개소 오늘 베트남 하노이 특집으로 한번 해볼 텐데 저희 여행중개소는 팟캐스트, 팟빵, 유튜브, 그 다음에 카카오 TV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그 베트남 하노이가 어떤 곳인가, 어떤 곳을 둘러보면 좋을 것인가 한번 정보를 저희가 미리 좀 조사한 거를 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하노이는요 항공편을 좀 말씀드릴게요. 항공편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일단 인천에서 출발하는 거 비에젯 항공, 대한항공이랑 베트남 항공 같이 코드쉐어 하는 거, 그 다음에 아시아나 항공이랑 또 진에어, 그 다음에 제주항공, 티웨이 항공, 이스타 항공이 매일 있습니다. 매일 데일리로 매일 하노이로 출발하고요, 인천에서. 그 다음에 이제 부산 출발도 또 만만치 않습니다. 비에젯 항공 매일 뜨고요. 베트남 항공 매일 가고요. TA 항공도 매일 뜨고, 그 다음에 에어부산이랑 아시아나랑 코드쉐어 공동 운항하는 게 이제 부산발 월금토일, 월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4편이 뜨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 출발도 있습니다. 대구 출발은 티웨이 항공이 대구에서 매일 출발합니다. 그 지방발 같은 경우는 어떤 날은 월화, 그다음에 또 그러니까 시간대별로 요일이 좀 다른 게 있어요. 요일별로 출발 시간대가 좀 다른 게 있는데 그거 뭐 이것저것 따지면 거의 매일 출발 하다는 거 하노이로. 그래서 굉장히 많은 항공편이 가고요. 예. 그래서
항공 시간은 또 많지 않죠. 그죠? 뭐 한 4-5시간 안팎. 예, 이 정도면 충분히 도착할 수 있으니까 예, 부담 없이 다녀오실 수 있는 베트남의 하노이입니다. 예. 아우 죄송합니다. 제가 목이 안 좋아서 목감기에 걸려서 물을 좀 많이 좀 먹고 있습니다. 예. 자, 베트남에서는 이제 그 먼저 그 화폐 동이죠. 동. 요걸 환전을 미리 좀 하셔야 되고 현지 환율이 좋다는 말이 좀 있는데 뭐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해 가는 모든 것들은 다 미리 준비해 가는 게 좋습니다. 미리 준비해 가는 게 좋고 뭐 달러들 많이 가서 쓸 수 있지 않냐 하는데 뭐 쓸 수는 있습니다만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현지 제가 매번 말씀드린 것처럼 현지 화폐를 여유 있게 잔돈 작은 돈부터 큰 돈까지 미리 준비해 가시는 게 좋고요. 자, 베트남은 그 저기 택시도 괜찮아요. 택시 이동도 괜찮고요. 기본 요금이 우리나라 돈으로 한 500원 정도 수준이에요. 기본 요금이. 그래서 바가지 쓸 염려 별로 없어요. 착해 사람들이. 예. 그래서 베트남 가면 현지에서 이제 택시 여의치 않다면 택시 이동도 좋습니다. 택시 같은 경우는 이제 어플리케이션 다운 미리 좀 받으셔도 돼요. 다운. 베트남에서 택시 이용할 때 다운 받을 수 있는 앱 한번 서치해 보시면 나오는데 추천해 드릴 건 이제 그랍이라는 웹이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그거를 한번 미리 다운 받아 가시면 우버 같이 그런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하노이는 어떤 곳이냐? 하노이는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그 20세기 한 초죠? 초 때 이제 프랑스에 한번 지배를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일본의 지배도 좀 받았죠.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그 프랑스의 그 어떤 잔재, 프랑스의 냄새, 향기가 좀 아직까지 남아 있고요. 북쪽에 있잖아 하노이가. 그래서 그런 게 좀 있고. 뭐 수도니까 하노이가 수도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왜 북미 정상회담을 거기서 하냐면 저기서 그 북한 대사관이 거기 하노이에 있대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어떤 정치와 어떤 경제 어떤 베트남의 중심지, 다낭이 휴양 쪽에 가깝다면 하노이는 그런 뭐 캐피탈시티의 어떤 그런 냄새가 물씬 나는 곳이죠. 그래서 그 이제 우리나라 한양, 그러니까 서울이 600년 됐죠. 근데 하노이는 베트남의 수도로 된 지 한 1000년 정도 조금 지났어요. 1000하고 2000 그때가 몇 년이야? 10년인가가 아마 그 그러니까 수도로 된 지 1000년 된 곳이죠. 그래서 외세 침략도 많았어요. 외세 침략이 많아서 그만큼 베트남 사람들이 치열하게 살았잖아. 우리나라만큼 외세. 뭐 베트남전도 이기고 미국에. 자, 하노이에서 가장 많이 가는 곳이 어디냐면 여러분들 뭐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호안끼엠 호수라는 곳이에요. 호안끼엠 호수. 여기 이제 하노이 최고의 많이 가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광화문 일대 뭐 이 정도로 많이 가는, 꼭 한 번씩 가봐야 하는 호안끼엠 호수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뭐 현지인들도 많이 비교적 많이 가는 곳이고, 그래서 하노이 가면 반드시 가야 할 곳 일단 호안끼엠 호수 가면 되고, 호안끼엠 호수가에는 이제 가다 보면 이제 베트남에서 처음으로 생긴 대학교 문학사원 Temple of Literature라는 문학사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문학사원을 보시게 되면 여기가 이제 여기가 언제 생겼더라? 내가 알기로 천년인가? 서기 1070년인가 여기 세워진 문학사원이에요. 그래서 베트남 미국이랑 베트남 전쟁할 때 거의 없어졌다가 1990년인가 아마 그때 다시 복원을 한 그런 곳이죠. 그래서 호안끼엠 호수 가시고 그 호수변을 따라서 이제 이게 도시가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그 호안끼엠 호수 근처에 이제 문학사원 Temple of Literature라는 곳, 역사가 유구한 곳입니다. 여기를 한번 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호안끼엠 호수를 가셨다. 그러면은 이제
어디를 가셔야 되냐? 이제 여기 그 베트남에서 가장 오래된 그 사찰이죠. 일주사라고 하는데 한기둥 사원이라고도 해요. 일주사라고 불리는 곳인데 굉장히 독특한 분위기가 있습니다. 어떤 뭐라 그럴까, 제가 사진을 찾아서,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사진은 없는데 사진을 찾아서 한번 제가 보여드릴 텐데 굉장히 독특한 분위기예요. 그래서 이제 막 한 직경이 한 1m 20m 정도 되는 기둥으로 세워진 사원인데 여기 역시 이제 전쟁 때 조금 훼손됐는데 새로 복원을 한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꼭 가셔야 되고, 그다음에 호치민, 하노이는 또 호치민을 빼놓을 수 없죠. 우리 또 항상 뭐 얘기할 때 그 호치민 호치민 얘기할 때 호 아저씨, 엉클 호 뭐 이렇게 애칭으로 많이들 불러요. 여행 가시는 분들이나 이쪽에 그 좀 아시는 분들은. 그래서 호치민 박물관 꼭 한번 가셔야 됩니다. 하노이에서는 여기 안 가면 안 돼. 박물관과 묘역 요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한번 거길 들렸다. 자, 그러면은 또 그 호치민과 생가도 한번 가셔야 되고, 생가 호치민이 한 10년 이상 정도 머물렀다고 하대요. 생가에 가셔서 한번 또 둘러보는 것도 필수 코스잖아요, 여행에. 호치민 가셔야 되고, 여기 호치민 그 묘역에 위치한 박물관은, 이제 호치민 박물관은 레닌 박물관 전문가들이 설계와 비슷하다구나. 좀 그 지원을 받았대요. 레닌 박물관을 제가 한번 가봤거든요. 대략 어떤 분위기인지 알겠다. 그 러시아 모스크바에 가면 그 붉은 광장 정 가운데 지하에 레닌 묘가 있거든요. 이렇게 박제해 놓은 거 이렇게 썩지 말라고. 딱 들어갈 때부터 냄새가 그렇게 그다지 상쾌하진 않아요. 근데 그 어떤 분위기가 을신년스러워, 왠지 춥고 막 그런 분위기일 것 같다. 근데 한번 가볼 만합니다. 그래서 하노이 갔으면은 여기 한번 가셔야 되고, 하노이를 이제 그 워낙 프랑스 지배를 많이 받아서 프랑스의 파리, 프랑스의 파리는 유럽의 파리라고도 그렇게 하노이들을 많이 부르고 있죠. 예. 자, 그 다음에 하노이 갔으면 또 어디 가야 되냐면 기원전 3세기에 만들어진 곳입니다. 코로아성, 그 다음에 혁명박물관, 그 다음에 대통령궁도 가셔야 되고요. 군사박물관 꼭 가셔야 되고, 성요셉 성당은 웬만한 동남아시아에 세인트 요셉 성요셉 성당은 어디나 있는 것 같아. 요셉 성당 이렇게 하면은 하노이 투어는 대략 끝나요. 하노이 투어는 이렇게 가면 끝나고, 무엇보다도 하노이에서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신 다음에 그 사람들이 행여 놓칠 수 있는 곳이 있는데 오페라 하우스가 있어요. 오페라 하우스 근처 가면 마치 프랑스에 온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 있을 만큼 프랑스 색깔이, 프랑스풍의 건축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면 제가 직접 가봤지만 가면 하노이 가면 오페라 하우스 주변 가면 SNS 올리려고 사람들 사진 엄청 찍어요. 왜냐면 그리고 어떤 사람은 여기서 찍고 친구들한테 프랑스 갔다 왔다고. 이렇게 구라를 쳐도 좋을 만큼 하노이는 그런 프랑스의 어떤 색깔이 많이 담겨져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뉴스 들리기는 그 하노이 그때 저기 누구죠?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어디? 메리어트, JW 메리어트? 어디서 잔대나?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은 어디서 잔대는지 얘기 들었는데 까먹었네. 그래서 하노이가 이제 녹화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는 2월 27일과 28일 1박 2일로 열리기 때문에 요때만 피하면 너무 임박했기 때문에 요때 다 지나서 가시겠지만 요때만 피하면 하노이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근데 또 하노이만 갈 수는 없잖아. 만약에 베트남 가신 분들은 아마 분명히 다낭도 가고 싶고 호치민도 가고 싶고 저기
어디지 북구옥도 가고 싶고 하노이도 가고 싶을 텐데 일단 오늘은 그 북미 정상회담이 이슈니까 하노이를 좀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항공편이 굉장히 많습니다. 항공편이 많다는 거는 그만큼 가격도 싸질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하노이를 오늘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행중개소 오늘 또 그 오랜만에 저거 한번 해볼까요? 여행 사건 사고. 여행 사건 사고. 요거 오늘은 선택 관광에 대한 얘기예요. 선택 관광. 요게 뭐냐면 뭐 가서 내가 이거 체험하겠다 하는 요거에 대한 불만인 것 같아요. 자, 이게 이거 참 애매하다. 이거는 라오스 BNTA랑 방비행에서 일어났던 일이네요. 가격이 싸네. 이게 1인당 19만 9천 원짜리. 그래서 2명이 가셨는데 39만 8천 원, 40만 원 좀 안 되는 가격에 다녀오신 그런 사건 사고인데, 라오스 많이 가시나요? 라오스 예전에 우리 라오스 특집 인터뷰 한번 했었는데, 그죠?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 이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현지에 갔어요. 신고인 주장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선택 관광을 진행하고 싶지 않았대요. 그렇지만 가이드가 일방적으로 버키카 투어를 전원 참석을 시켰답니다. 그래서 근데 이 버키카가 뭔지는 제가 버키카가 뭐지? 버키카는 제가 한번 알아볼게요. 버키카가 뭔지. 그래서 편집해서 한번, 저는 잘 모르겠어요. 버키카가 뭔지. 그래서 편집해서 한번 알려드릴게요. 버키카가 노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안전교육 없이 진행을 했대네요. 가이드가. 그래서 투어하던 중에 현지인과 사고가 발생했대. 이게 항상 사고가 터지면 문제네. 그래서 신고인은 마지막 날 공항으로 이동 시 가이드가 사고 합의금 500불을 요구하며 버스 이동을 방해하고 여권을 빼앗았다고 합니다. 여권 빼앗고 뭐 그랬나 보네. 아유, 또 왜 그랬어. 아유. 아무튼 그래서 어떻게 했냐 한번. 그래서 신고인의 그 요구사항은 뭐냐면 총 60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를 했습니다. 자, 했는데, 자, 여행사 답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싼 건데, 이게 도대체 아무리 라오스지만 1인당 19만 9천 원이면 이거 와, 5월 28, 29, 30, 36, 한 일주일에 와, 상품가가 일주일에 19만 원. 자, 여행사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가이드는 선택 관광을 강요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신고인 일행의 강력한 요구에 현장 할인이 불가능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예약 금액으로 진행을 했대요. 그러니까 일단 강요하지 않았고 굉장히 싼 요금으로 진행을 했대요. 그래서 출발 전 안전교육을 했고요. 확인증에 서명 받고 진행을 했고, 개인 부주의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다고 하네요. 서로 미루는 거지. 뭐 CCTV 없으니까 이거 어떻게 알겠어, 그죠? 자, 그다음에 사고 발생 후에 가이드의 중재로 현지 경찰이 개입 없이 사고 합의를 500불 정도로 수습했으나 마지막 날 공항 가는 순간까지 합의금 지급을 회피하며 다른 방도가 없었다는 게 가이드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해당 여행사는 보상 불가, 여행자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며 사고 수습까지 도와드렸으므로 보상은 어렵다고 여행사에서는 했습니다. 자, 여행 상품가가 2명 합쳐 40만 원이 안 되는데 신고인이 총 60만 원을 달라고 그랬네요. 어느 게 억진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심의 결정사항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 2부장 생각에는 약간 이건 신고인 주장의 억측이 아닌가 싶지만 한번 들어볼게요. 어떻게 심의가 났나? 자, 여행사는 신고인에게 30만 원을 지급하라고 놨습니다. 야, 상품가 2명 합쳐서 39만 8천 원인데 갔다 와서 30만 원 지급하면 돈 번 거네. 자, 결정 이유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번 사항은 선택 관광을 강요하고 안전교육이 미흡함과 동시에 버기카가 교행이 불능한 다리를 지날 경우 반대편에서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여행자가 안전한 버키카 관광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행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여행 계약에 따라 여행자의 출국부터 귀국까지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이드가 여행자의 귀국을 막거나 귀국하지 못하게 했다고 협박하여 합의금을 받는 것은 어느 모로 보나 부당한 행위가 아니라 할 수 없으므로, 그러니까 부당한 행위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위로 차원에서 3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 그런 심의가 난 거네요. 참 이게 참 그러네. 여행사도 약간 억울하고 저기 그 신고인 주장도 한편으로는 뭐 일리가 좀 뭐 일리가 있네요. 버기카 그거 네 발 달린 그 있잖아요. 막 사막 같은 데나 진흙 같은 데 이렇게 막 갈 수 있는 그 사륜 그 차 조그만 거 사륜차 이런데 월미도 가도 그 있잖아요. 사륜차 조그만 거 막 그 뭐라 그러지 막 흙밭 진흙밭 이런 데 갈 수 있는 이게 버기카구나. 나 몰랐네. 예, 버기카네요. 버기카. 현지인과 부딪혔구나. 그랬구나. 버기카. 그거 알죠? 사진 제가 깔아드릴게요. 버기카 모르시는 분들. 조그만 차 있어요. 막 가는 거. 어드벤처, 액티비티 아주 대표적인 버기카죠. 그 모르시는 분들은 뭐냐면 그 범프카 있잖아요. 그 저기 박치기차, 그 에버랜드 놀이동산 가면 그거 비슷한데 그거보다 좀 크고 높은 거. 이렇게 막 흙밭 막 올라가고 막 이런 거 있죠. 버기카. 이거 버기카였어. 맞아. 그래서 근데 이거는 참 그러네요. 뭐 여행사가 신고인 주장은 안 하고 싶었는데 하라고 해서 했는데 사고 나는 바람에 합의금을 이미 여행사 측에서 내줘갖고 저기서 이건 억울하다는 얘기라서 결국 판결은 이제 30만 원 위로금 지급하라고 났네요. 예. 여러분들 저도 월미도 가서 버기카 한번 타보려고 그랬는데 혹시 사고 나면 어떡할지 해서 안 탔어요. 그래서 이거 타실 때는 내가 정말 이걸 자신 있나 그러면 코스는 어떤가, 다른 차들이나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나, 여행 가서 이 버기카 타실 때는 항상 그걸 체크하세요. 특히 가족 어린이 아이들과 같이 탈 때는 코스 어디 돌지, 그럼 코스 중에 일반 차량이랑 겹치는 거, 그 다음에 일반 지나가는 사람들 겹치는 동선 같은 거를 보셔서 그걸 타세요. 선택을 하세요. 그게 아니고 진짜 버기카 전용 코스가 있다면은 비교적 안전한데, 그렇지 않으면 사고 나면 이게 아주 골치 아파집니다. 그래서 여행 팁으로 말 나온 김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저 여행 중계에서 오늘 저기 어디죠? 방금 해놓고 까먹었냐. 하노이, 베트남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열리는 하노이 잠깐 팁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여행 중 사건 사고 버기카로 일어난 사건 사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여행 중계소 2부장이었고요.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